네, 사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되게 유명한 엘리베이터 독일 회사입니다. 자석을 로터에 이제 붙이고 있죠.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한 30cm 정도 전체 크기가 꽤 큰데 문제는 기존에 사용하셨던 방식을 보면 내열 테스트 한 100도씨에서 고객사가 원했던 그 탈착 조건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좀 충족되지 않았다라는 케이스 때문에 록타이트를 선택을 하셨고 또 120초 정도 되는 고정 시간이 좀 너무 길었다라고 해서 록타이트 이제 제품으로 선정을 하시게 됐습니다. 제품명은 록타이트 3342라고 하고 있는 앞서 보여드렸던 투스텝 방식의 아크릴 제품입니다. 세정제를 같이 쓰셔서 외부에 있는 분진이라던가 방청류 절사교를 제거하는 작업도 같이 하고 계시고요. 334를 쓰셔서 내열도가 높은 제품이거든요. 한 150도에서 180도. 그래서 이러한 스펙을 좀 넘어갔던 케이스고 기존보다 빠른 생산성, 뭐 한 15초 내외, 20초 내외에서 다음 공정으로 이송을 할 때 최소한의 시간 딜레이 그런 거에서 좀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동화도 하고 있고 실제로 현재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다음 장은 이제 BLDC 모터라고 해서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컴프레셔 모터입니다. 컴프레셔 모터 같은 경우는 사실 RPM, 회전 속도가 한 4,00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솔루션, 그러니까 접착제의 범주는 좀 넓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의 고객사가 자석의 종류가 막 바뀌고 자석을 좀 저가로 쓰시게 되면서 이렇게 그 굽어 있는 곡률이 좀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뭐 좀 고온 저온 테스트 이런 걸 하면서 문제가 떴던 케이스가 있는데 일회형 저희 에폭시를 쓰셔서 이걸 커버했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록타이트 일회형 에폭시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그 보통은 점도라고 해가지고 달라지는 그러한 흐름성이 좀 뻑뻑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그룹 이게 곡률이 있는 경우에 면을 커버하기에 좀 우수하기도 하고 그 공정상에서 이미 오븐, 열경화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으셨어요, 고객사가. 그래서 그런 공정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 제품을 추천드렸는데 이 에폭시 자체가 접착력도 엄청 좋고 냉매라던가 하는 내화학성에서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스트에서 통과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자동차 윈도우 모터 쪽인데, 이거 오래된 케이스인데요. 기존에 이제 이 자석을 탈착할 때 한 2000뉴턴, 그 고객사 기준입니다. 고객사 완전 그 어셈블리 상태에서 진행하셨던 케이스인데 아주 대표적인 제품이죠. 록타이트 투스텝 아크릴 록타이트 326이라는 제품을 함께 7649라고 하는 경화 촉진 대화 쓰셔서 최종적으로 스펙 그 탈착되는 힘에 대한 도달도 가능했고 그 다른 뭐 클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삭제하심으로써 경량화에 성공했던 케이스가 있고요. 316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체에서도 이 자석 접착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신뢰성이 아주 좋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음은 BLDC 모터 워터펌프용인데 기존의 이액형 제품을 이제 쓰셨어요. 근데 냄새가 너무 강하다. 고객사가 저희 제품을 쓰셨던 건 아니고 타사 제품을 쓰셨을 때 냄새가 좀 강하다고 하셔서 거의 비슷한 조건, 똑같은 투스텝이고 내열성이라던가 접착력 이런 것들은 다 만족을 하는데 냄새가 좀 적은 제품으로 추천을 드렸던 케이스입니다. 332라고 하는 제품이 내열도가 좀 우수한 접착제인데 332뿐만 아니라 이것과 비슷한 제품 중에서 냄새가 좀 적은 제품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문제가 있으시면은 저희가 제품 추천이 가능하고 또 번외긴 하지만 최근에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게 되게 이슈가 많아요. 이런 케이스에 혹시 현장에서 쓰시는 제품들이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문제는 전혀 없으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현장 조건에 맞춰서 제품을 좀 다양하게 추천드릴 수 있으니까요.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삽입 방식이죠. 안쪽에 삽입하는 방식인데 기존의 이제 이액형 에폭시를 이렇게 코팅이라 그래가지고 점도가 낮은 제품을 이렇게 쫙 안에 흘러 들어가는 방식으로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낭비되는 양도 많고 이게 세죠. 그 통과하는 사이에 굳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요. 내열도는 한 150도 정도 됐었어야 되고 하고요. 1000rpm 정도로 속도는 뭐 적당한 수준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이 당시에 제작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어떤 고객사는 자동화로 진짜 1년에 뭐 10만 대, 20만 대 생산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고객사가 다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경화될 수 있는 시간,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쭈루룩 흘리는 것을 좀 방지하고 싶으신 그런 이슈, 그다음에 갭에 이렇게 잘 안착될 수 있는 그런 제품, 퍼포먼스 이런 걸 요구하셔서 일회형 열경화 에폭시를 당시에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열경화 에폭시가 좀 점도가 뻑뻑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접착제 량을 최적화하실 수가 있었고, 열경화하기 전까지는 굳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일회형 열경화 에폭시는. 따라서 고객사가 원하시는 양만큼 뭐 소량 다품종을 생산하시는 경우에 그날 작업자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들고 가셔서 오븐에서 한꺼번에 베이킹 하시는 방식으로 썼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자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중간중간에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어,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즉각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끝나고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일이나 와이어 고정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볼게요. 네, 모터 같은 경우 보면은 와이어가 많이 감겨 있는데 와이어 끝단부, 단자, 뭐 PCB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일시적으로 보호를 하거나 뭐 오염물질이나 이런 걸로부터 쇼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커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이럴 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보시면 그 원하시는 부분에다가 점도가 좀 높은 접착제를 덤방덤방 떨어뜨립니다. 자동화가 될 수도 있고 뭐 매뉴얼로 이제 수동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떨어뜨리신 다음에 UV라고 하는 그런 광을 쫙 쬐어주게 되면요. 한 수초 내에 한 3초에서 5초면은 굳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을 쓰시거나 대면적을 커버하는 건 아니니까요. 여기에 장점은 점도라고 해서 흐름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디자인, 그 다음에 3D 구조, 막 이렇게 좀 입체적인 구조 같은 경우도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 두 번째는 UV가 쏘아주기 직전까지 혹은 UV를 쏘아준 직후 바로 경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자동화를 구현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빛을 쏘아줄 수 있는 소스만 있다면 이렇게 손바닥만한 램프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펜슬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컨베어를 통해서 통과하셔서 경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흐름성, 점도나 내열도, 그다음에 기대하시는 접착력에 따라서 제품을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접착을 하냐? 보시면 네, 지금 이제 저희는 랩에서 측정을 한 거라서 이렇게 소분을 따로 해가지고 실린지에다가 도포를 하게 되는데 보시면 수직면에다 이렇게 쏜 건데 흐르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점도가 매우 높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데 아직 미경화인데요. 여기에다가 국부적으로 LED 램프 이렇게 펜슬 타입으로 하셔도 되고 컨베이어라던가 이제 손바닥만한 면적 같은 그런 걸로 쏘셔도 되는데 벌써 5초도 안 돼가지고 엄청 단단하게 경화가 됩니다. 이 경우는 완전 경화에 도달했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신뢰성을 보시거나 바로 뭐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시거나 출하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장요. 네. 전동 공구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는 기존에 똑같은 케이스를 이액형 에폭시를 쓰셔가지고 보호를 하셨어요. 근데 이액형을 쓰시다 보면은 AJ, BJ를 믹싱해야 되거든요. 이 믹싱해야 되니까 건을 쓰시거나 믹싱 노즐을 쓰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수작업으로 이렇게 믹싱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느리고 답답하죠.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걸 UV 방식으로 쓰셨는데 그 일회형이죠. 섞을 필요도 없고 두 번째는 점도도 높고 그래서 쓰시자마자 바로 떨어지지도 않고 UV 쏘여가지고 바로 굉장히 빠르게 끝났다. 근데 고객사의 당시 이제 에이징 조건, 신뢰성 조건은 마이너스 40도에서 80도 사이클을 4시간씩 100회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완전체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셨었는데 문제없이 통과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참고로 뭐 이런 경우는요, 이런 제품, 지금 소개드리고 있는 제품들은 마이너스 40도에서 80도 정도면 굉장히 안정적인 조건이니까 이 정도 조건이 빡세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록타이트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장은 세탁기 DD 모터인데 이 경우에는 기존에 에폭시를 이제 함침하셔가지고 그냥 코팅을 하셨거나 열경화 코팅 방식으로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근데 와이어가 바뀌었대요. 구리 와이어였던 게 알루미늄 와이어로 바뀌기도 했고 경화 속도가 빨라졌어야 됐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에폭시 코팅을 쓰셨으니까 저희도 똑같은 에폭시 베이스를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UV도
이제 쏘여줘서 이제 빠르게 경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오타가 하나 있는데 록타이트 EA3335라고 하는 거는 UV 에폭시 접착제입니다. 그래서 아예 케미칼 자체가 바뀌지 않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고객사께서도 이게 별로 반발감이 없으셨고 당연히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뭐 858 테스트라던가 신뢰성 조건이 좀 빡세죠. 이런 신뢰성 조건 당연히 통과를 했고요. UV를 통한 고정 속도, 빠른 고정 속도는 그대로 가져가고 완전히 안전 경화된 다음에 퍼포먼스도 아주 좋았던 케이스가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마그넷에 대한 접착 솔루션, 그 다음에 UV를 통한 이제 코일이나 이런 것들을 고정하는 거였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샤프트나 나사를 고정하는 아주 저희가 제일 잘 아는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한번 볼게요. 최근에 로봇이라던가 이렇게 메디칼 로봇 같은 거 제작하시는 모터 업체 같은 경우는 서버 모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RPM도 일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움직이는 각도라던가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디테일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연결하시는 그런 회전체라던가 그런 메카니컬, 기계적 체결들이 응력 분산이라던가 그다음에 힘에 대한 전달이 정확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게 첫 번째, 샤프트와 베어링을 고정하는 튜켈 고정제, 록타이트 600번대로 시작하는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고요. 또 하나는 나사, 바이브레이션, 진동에 의한 풀림을 방지할 수 있는 나사 고정제 이렇게 두 가지가 선택 가능합니다. 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굳이 모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진동이 있는 곳에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입증된 제품이죠. 다음 장 보시면 특히 모터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은 기계적인 부품들 크기, 디자인에 맞춰서 나사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튜펄브를 고정하시기 위해서 샤프트 베어링을 고정하시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가져가실 텐데 공차 관리 일일이 해야 됩니다. 디자인에 따라서도 재고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거 하나하나 체결하실 때마다 무게도 들어가죠. 진동 생기면 풀림에 대한 여지도 있을 거고 소음도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록타이트는 빨간 똥 한 병으로 다양한 디자인 커버하실 수 있고요. 이러한 기계적인 체계를 다 삭제하시는 것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 물론 경량화뿐만 아니라 자동화까지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처음에 빨간 통 자체가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50ml짜리 빨간 통 하나 가지고 나사의 경우에 M10 사이즈 한 800개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저희 내부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께 자동화, 그 다음에 인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치하실 수도 있고 경량화를 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샤프트랑 베어링을 낄 때 보면요. 진짜 고회전으로 돌리고 샤프트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이게 진짜 빡빡하게 끼시다가 샤프트가 눈에 안 보이게 마이크로하게 비틀리거나 해가지고 그 베어링이 뭐 크랙이 발생한다거나 응력이 집중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뭐 소형 모터를 쓰시는 경우에는 별 이슈가 없다고 하실 수 있는데 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이슈는 굉장히 큽니다. 백래시 이런 이슈 때문에 응력 전달이라 회전체에 대한 그런 RPM 전달이라던가 힘에 대한 전달에 대한 이슈는 실제로 발생한 다음에 저희한테 연결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보편적인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전에 먼저 이제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기존에 있었던 디자인 그대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아주 빡빡하게 강제 압입을 하셨던 구조라던가 슬립핏으로 하는 구조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그 눈에 보일 때는 엄청 빡빡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공극이 한 실제로는 마찰과 마찰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나머지 80%는 뭐다? 공극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접착제가 스며들어가서 완전히 눈에 안 보이는 공극을 메우고 그 부분을 접착력으로 발휘하게 됨으로써 다리 면적당 1제곱센티미터당 약 300kg 정도 힘을 내는 게 바로 록타이트 600번대 축혈부 고정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브 모터 좀 디테일하게 접착력을 발휘하기도 해야 되고 그 서브 모터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무브먼트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를 먼저 컨택했던 케이스예요. 록타이트 603 같은 경우에는 단위 면적당 힘이 스틸 기준으로 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제곱센티미터당 한 300kg 정도 엄청 셉니다. 내열도 180도 당연히 그 정도 커버를 해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RPM이 10,000 RPM 정도 되고 덜렁덜렁거리고 이렇게 좀 무브먼트가 많은 상황이었는데 고객사가 안쪽에 샤프트와 베어링 사이에서 이제 강제 압입을 하실 때 점도가 어떠한 경우에는 되게 얇게 발라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는 슬립핏이라서 좀 도톰하게 발리셔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접착제를 선정하셔서 추천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한
자동화를 쓰실 수 있어야 되는 경우, 내열도가 뭐 230도까지 올라가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다른 제품을 추천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 서브 모터를 사용하시는 많은 케이스에는 이 록타이트 축혈부 고정제가 아주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네, 이번에는 BLDC 모터에서 엇갈린 공체를 써서 진짜 빡빡하게 열박음을 하셔서 썼던 케이스인데, 열박음 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공차 관리 너무 힘들고, 열을 주셔야 되는 것도 되게 어렵죠. 안전보건 상황에서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공정 속도도 더디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슬리핏이나 그냥 강제 압입 수준으로 하셔라. 그래서 공차 관리를 좀 느슨하게 하시고, 620이라고 하는 제품을 쓰셔서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생산성을 커버하셨던 케이스가 있습니다.